지금 저 산에 보이는 이런 산들 뭐죠? 안시프레스 정답만 시커매도 돌산이었어요. 그 해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잘 안 삽니다. 한 2% 정도. 아니 텔레비전 보니까 뭐 어디를 가니까 이렇게 물들어 막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것밖에 모르지요. 우리가 가보도 안 했으니까. 독도에 대한 거는 뭐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나 조금 듣고 알지요. TV에서 보는 그 정도에서 뭐 학생들이 뭐 독도에 가서 뭐 우리나라 뭐 어디 끝이라고 써 붙이고 뭐 하는 거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를 아주 중요시하는 것만은 생각하고 있죠. 일본이 탐을 낼 땐 그만큼 좋은 땅 아니겠어요? 죽도가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350m의 울릉군 북면 석포리. 3년 전부터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을 이끌어온 이덕영 씨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농산일로 분주했다. 어떨 땐 농사일도 내팽개치고 독도를 푸르게 가꾸는 일에 온 정열을 태우기도 했다. 그가 사는 석포리 언덕배기에선 맑은 날 독도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 씨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도 바로 지켜보는 이 없이 외롭게 버려진 독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뭐 할머니 하여튼 옛날부터 우리 여기서 뿌리 있게 살았어요. 이제 또 다 돌아가시고 있지만도 이제 내가 또 대를 이어가 살아줘야지. 1년 중에 주로는 어느 계절에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뭐 2월, 3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잘 보여요. 10월 달에 잘 보이죠. 당시 이제 나타나. 이곳에선 1년 중 70여일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날엔 독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2km 떨어져 동도와 서도로 나눠진 총 면적 0.18평방킬로미터의 독도. 최근 이 검은 화산섬을 푸르게 가꾸며 사랑하자는 뜨거운 민간운동으로 버려진 돌 틈에 푸르름이 더해가며 움틀거리는 자연의 숨결이 동해의 파도를 타고 무트로 들려온다. 가보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는 영남의 터, 동력 끝에 위치한 외로운 섬을 찾아가 보자. 울릉도에서 유람선으로 5시간의 긴 항해 끝에 아침녘에 독도에 도착했다. 유람선을 쉽게 접안할 수 있는 동도에 닻을 내리고 첫 발을 내디뎠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지금까지 이 땅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의혼을 달래는 고사를 지냈다. 절벽을 가르며 장엄하게 우짖는 갈매기 소리가 마치 이 땅을 지키다 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라도 하는 듯하다. 호기심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면적 19,600여 평의 동도에 올랐다. 갈매기들의 합창소리, 기온의 탄을 건너와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소리, 마치 한 곡의 장엄한 자연의 협주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돌틈마다엔 괭이 갈매기 알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가히 갈매기들의 지상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동도를 오르는 길 옆엔 온갖 풀들이 거센 해풍을 맞으며 힘차게 자라고 있다. 새큰겁을 접은 모양을 한 괴불주머니, 꼬리 고사리과에 속하는 도깨비 쇠고비, 명아주과에 속하는 갯는쟁이도 하얗게 피어있으며 검은 바위 틈 구석구석엔 돌나무과의 땅채송화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자연보존협회가 독도에서 조사한 식물만도 31과 50속 총 75종에 달한다.
큰 바위 밑에 활짝 꽃 피운 섬괴불나무가 독도가 살아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기후와 토양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는 의외로 많은 식물들이 군집을 이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섬이 주축이 돼 있는데 해발 98m의 동도 정상에 올라서면 화산 분화구를 통해 10여 미터의 바닷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 화산 분화구 로 들어서면 마치 몇 천만 년 전에 생성된 동굴 속에 들어온 느낌이다. 분화구 속을 흐르는 티 없이 맑은 물은 검푸르기까지 하다. 여기 화산 불하고죠. 그리고 화산 분화구의 공명되어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는 신비로움의 극치다. 독도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자연의 소리다. 화산 분화구를 지나 동도 정상에 오르면 독도를 지키다 숨져간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비가 동쪽을 향해 나란히 서 있다. 말 없는 그들의 의혼이 어느 누구보다도 굳건히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피보다 진한 의혼이 죽어가는 화산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런 국토해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여러 민간단체에서 독도를 살리자는 운동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센 해풍을 맞으면서 말없이 굳건히 자라는 이 해송들은 바로 독도를 푸르게 가꾸려고 수년간 땀 흘려온 민간운동의 산 결실이다. 지금부터 한 17년 전부터 우리 해양의 회원들이 울릉도에 속해 있는 독도를 우리 자신들이 지킨다는 그런 대명제 아래 독도 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가기가 어려웠고 조그마한 어선을 이용해 가지고 밤새껏 가가지고 이제 울릉도 흙을 파가지고 가서 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기후나 바람 때문에 제대로 생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그 덕분으로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나무가 푸르고 독도가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갓 자란 해송 사이를 거니는 해오라기. 검은 돌섬에 식물과 동물이 다 함께 살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갖게 한다. 새순이 난 해송,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해오라기. 살아 움직이는 독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한 쌍의 해오라기가 독도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에게 돌섬을 푸르게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주는 것이다. 그러나 터줏대감 괭이 갈매기들 사이에서 먹이 경쟁을 하며 생존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살벌한 생존 경쟁. 그것은 토심이 얕은 돌섬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일만큼이나 힘든 것이다. 그동안 울릉 애양회와 산악회,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 그리고 울릉군과 독도 사랑회에서 약 12,000그루의 나무를 독도에 심었다. 생육 상태는 비록 10% 내외지만 갓 나온 해송의 새수는 독도를 푸르게 가꾸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의 가능성과 보람을 갖게 한다. 심어서 자란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서 아주 커다란 묘목이 될 때 또 우리 독도 땅이 이제 완전한 그 한국령의 땅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시비가 없이. 이 섬에 직접 와 보니까
말로만 듣던 이 돌섬이 여러 가지 온갖 새들과 풀, 꽃, 또 나무, 그동안 독도 사랑해나 푸른 독도 갖고 해서 심어온 나무들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가슴 뿌듯하고 눈물겨워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서 정말 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서 우리 독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곳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눈물이 핑 도는 경우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4번째 와서 처음 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마치 그 조물주가 해오라기를 여기 보낸 것 같은 어떤 착각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참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독도는 분명히 이게 소리 없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육지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독도만큼은 말없이 그 남쪽 북한을 다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거센 해풍을 맞으며 얕은 토심에 뿌리를 내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순이 난 해송 사이를 걸어다니는 해오라기가 독도를 푸르게 가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하는데 이제는 독도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고려한 특수조림으로 식물의 생존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독도에는 첫째 해풍이 세기 때문에 바람 막아주기가 힘이 들고 두 번째는 독도 자체가 전부 다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단체들이 울릉도에서 나무를 가지고 독도로 가까이 식재를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로서는 좀 활착률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좀 특수 방법을 쓰려고 하면 첫째 방풍책을 설치해가지고 나무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풍이 워낙 세니까 그 첫째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포도 조림이라고 포도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채로 이식해가지고 활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종자를 그 독도 그 땅에다 바로 직발해가지고 거기서 종자가 발화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60-70cm 정도 자란 이 해송들은 거세게 불어대는 바닷바람에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어린 해송이 화산섬에 큰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과학적인 연구와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다. 동도에서 내려와 서도로 가다 보면 두 섬 사이에 30여 개의 바위들이 웅장하게 버티고 서 있다. 세 개의 구멍이 나란히 서 있는 삼형제 굴바위. 그 뒤편엔 자유의 여신상을 닮은 자유의 여신상 바위가 동도와 서도 사이에 우뚝 서서 마치 갈라진 두 개의 섬을 자유의 횃불로 위로하는 듯하다. 독립문을 닮은 독립문 바위도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 위를 나르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도 독립만세 소리만큼이나 우렁차게 들려온다. 이 독립문 바위 위쪽엔 남북 통일을 염원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의 지도 모양을 닮은 바위에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는 실로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걸작품이 있다. 독도를 예전엔 삼봉도라고도 했는데 이는 동도에서 서도로 바라보면 세 개의 봉우리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탕건 모양을 한 탕건바위, 사자를 닮은 사자바위,
살아 움직이는 모양을 하고 있는 독도의 기암 괴석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뭇 의미 깊게 느껴진다. 이처럼 검은 돌 틈엔 푸르름이 더해가고 수많은 바위들도 살아 움직이는 듯한데 독도의 바다 밑은 어떠할까? 평균 수심이 2000m에 달하는데 수심 20-30m의 비교적 얕은 곳에 수중 탐사팀이 들어가 봤다. 물속에 들어서자 큰 대왕초가 숲을 이루고 있다. 마치 울창한 숲속을 거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바닷속에 한 송이 꽃을 피운 형형색색의 산호 군집. 온갖 해저 동식물들이 바다 밑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해조류 등 해양식물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그 숲 사이엔 독도 특유의 홍소라가 살고 있으며 바다에 산삼이라고 하는 홍삼도 서식하고 있다. 잠자는 문어, 꿈틀거리는 전복도 아름다운 산호와 어우러져 독도 바다 밑은 해양 자원의 보고인 듯하다. 이처럼 독도의 바다 밑은 해양 생물들이 꿈틀거리고 해조류들이 숲을 이뤄 너울거려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몇 편의 학술 논문만 발표됐을 뿐 독도의 해저 생물에 대한 뚜렷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풍부한 해산물을 소득원으로 해서 서도에는 한 가구가 살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63번지 조준기. 그는 최초의 독도 주민 고 최종덕 씨의 사위다. 모처럼 무태 나갔다 돌아온 그는 집안 구석구석에 소주를 뿌리며 재앙을 쫓는다. 아마 바다와 더불어 살며 몸소 피부로 터득한 무속일 게다. 지난해 11월부터 조 씨와 함께 김상훈 씨가 이곳에서 실험 거주를 해왔다. 그것은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 2가구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어한기라서 김 씨는 잠시 무트로 나가 있지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식수 문제다. 물통을 들고 물을 뜨려고 나선 조준기 씨를 따라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나섰다.
서도에서 유일하게 식수가 나는 곳이 바로 물골이다. 해발 168m의 서도 정상을 넘어 물골로 가는 길은 갈매기들의 천국이다. 인적이 드문 터라 돌계단 곳곳에 갈매기 알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다. 비록 보잘것없는 돌섬이지만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이 수만 마리의 갈매기가 서식하는 갈매기의 낙원을 만든 것이다.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갈매기. 독도는 이들과 더불어 조금씩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서도 정상에서 탕건봉으로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에 가득 찬 왕호장 군집을 볼 수 있다. 깎아지른 절벽엔 그동안 여러 민간단체에서 심은 나무들로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다. 비탈 언덕에 심어진 동백도 어렵게 뿌리를 내려 새싹을 틔우고 있다. 이 화산섬에도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희망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도올섬에 더 많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조사에 의한 과학적인 수종 선택과 조림 기술 지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독도는 그 토심이 얕고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암이 아니기 때문에 12,000번을 식시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약 한 1,000여 번 정도가 활착이 돼서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푸른 독도를 가꾸기 위해서는 독도의 기후 풍토에 또 그 토양과 이런 등등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또 경상북도의 그 세부 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나 이거를 담당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 확인 아니면 어떤 연구 절차도 안 하고 무조건 나무가 안 자란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시도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소나무보다 다른 수종을 해서 심으면 잘 되고 동백 같은 거는 좀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체. 그 마음을 나무 심기 전에 심으면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나무는 분명히 독도에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7년 전부터 여러 민간단체에서 독도를 푸르게 가꾸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검은 돌섬 골짜기엔 푸르름이 더해가고 나무들이 하나 둘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쉬운 것은 관계기관의 과학적인 연구조사에 따른 조림으로 활착률을 높이는 일만이 남아있다. 이곳에 사는 조준기 씨도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으로 예전보다 독도가 푸르게 살아 숨쉰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나무로 우리가 식목을 했는 거고 여기 지금 잘 활착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가 있으시고 많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저 동백나무라든가 섬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독도가 더 푸르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살아 움직이죠. 생동 아닙니까? 지금도 아주 활착되어 있는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생동감이 있습니다.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푸른 숲이 있어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와 2가구 이상의 거주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돌 틈에 붙어 싹을 틔우는 섬넝쿨 사철나무를 볼 때 우리의 관심과 과학적인 연구만 따른다면 얼마든지 독도를 푸르게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이처럼 독도가 살아 숨쉬는 모습은 탕건바위 옆 물골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물골 앞에 나뒹구는 이 폭발물이 이 땅의 분쟁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하다.
아유 좋다. 물골 가는 길 왜 이리 힘들냐 낙엽 대신 돌멩이만 예전마다 이걸 내 돌로 저 안에서 쫙 떨어지네 이게 이상하게요. 바깥에도 그렇고. 근데 이 식수로 사용하기 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뭐 맛을 보면 아시겠지만 짜요 물이? 상당히 간단해요. 그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겠네. 이게 물에 대한 그런 그 성분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 빠지면서도 좀 간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독도에 유일하게 나는 물골수를 떠와서 시 수도 사업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봤다. 수질 분석 결과 독도의 물골에서 나는 식수는 수소이온 농도 pH가 7.4,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0.89, 용존 산소 DO는 5.2, 과망간산 칼슘 소비량은 3.54로 나타났으며 물골수의 탁도는 0.4, 알카리도는 47, 색도는 무색으로 충분히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만 단지 염분을 제거하는 정수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생수로도 손색이 없는 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국제법상 섬의 요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뜻있는 가수들을 주축으로 사단법인 독도사랑회가 발족됐다. 독도에 2가구 이상 주민이 살 수 있게 하며 먹을 수 있는 물이 나게 하고 나무가 푸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독도사랑회의 취지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지난 2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독도사랑 배띄우기 바자회가 열렸다. 그 독도의 작은 어선 한 척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조준기 씨에게 보내자 해서 그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또 오늘 포항에 와서 영남조선소에 가서 그 계약을 하고 사실은 이제 한 가구가 살고 있지만 유엔이 요구하는 그 한 장에는 2가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도 한 척을 더 마련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으로 하고 또 그곳에 그 식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식수가 연이 단수와는 달리 좀 짜기 때문에 이것을 담수화하는데 필요한 정수기 제조하는 문제 부착도 시켜야 되고 실제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전기로는 어렵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기를 독도에 하나 또 해놓는 것도 저희 그 법인의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독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주거 환경 이런 것이 모두 준비돼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참 터무니없이 자국령이라고 우기는 이웃나라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에 제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실제 떨어져 가지고 그 돌섬이 무조건 우리 거다라는 그런 주장보다는 역사적 근거 이런 거 다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다는 그런 우리 주거 환경이라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그게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섬이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 이 영남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저희가 좀 더 뭐 지방도시라든지 영남 지방에 와서 뜻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게 저희 책임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남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독도를 바라보고 계실런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 영남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 호응이라든지 지원에 무척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민간 운동이 홀로선 독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8월 초면 건조되는 독도 사랑호. 조준기 씨는 벌써 부푼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앞으로 식수, 2인 가구, 푸른 숲 등 이런 뜨거운 민간 운동이 하나 둘씩 구성되면 독도는 보잘것없는 암초에서 하나의 섬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5년, 아니 1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숲으로 우거진 이 섬에서 한 마을을 이루어 서로 오가며 사는 정겨운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게 되면 국제해양법에도 암초가 아닌 한국의 영토로 정정되고 그때에도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할 것인지. 이제 영남의 더 동력 끝에 위치한 독도에 우리 영남인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젠 더 이상 홀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도가 되는 날을 기다려본다. 독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